조합합니다. 일단은 개념부터 보면 우리가 조합을 했어. 조합이라는 걸 했는데 조합은 NCR이라고 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 맞지? 얘는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 자, 그럼 순열과 비교를 하면 순열은 NPR이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얘는 선택도 하고 나열도 하는 거. 요게 이제 순열이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이제 조합과 관련된 것들은 선택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중복 순열을 보면 우리가 N파이R이라고 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긴 하는데 뽑았던 거를 또 뽑을 수 있는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하는 게 중복 조합이라는 거고 기호는 NH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과 순열은 N과 R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R이 더 클 수 없죠.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꼴입니다. 그런데 중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뒤에 숫자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다. 그래서 NHR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세요 하면 그 몇 개라고 해당하는 거 앞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NHR이라는 거를 다음과 바꾸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H는 따로 계산하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얘를 조합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기호가 있어요. 여기 N이 있고 여기 R이 있잖아. 맞죠? 그럼 여기 두 수를 더해서 1을 뺀 거에다가 CR이라고 쓰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H3이라고 하면 두 수를 더하면 5잖아요. 5에서 1을 뺀 4CR로 4C3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봅시다. ABC가 있어요. 자, ABC 3개의 문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4개를 뽑는 거죠. 문자가 3개밖에 없는데 4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겠다. 기호는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방법에 의하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3 더하기 4 빼기 1 CR 이렇게 쓰는 거잖아. 원래는 4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내가 A만 4개 뽑을 수도 있지. 뭐 A 1개, B 2개, C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모양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지금 문자와 문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 문자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짝대기를 2개 그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그 짝대기 2개가 여기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짝대기와 짝대기를 기준으로 A, B, C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A만 4개 뽑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인 거지. 얘는 A 하나에 B 2개, C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하나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순서가 없는데요? 그냥 순서는 없어 알겠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할 뿐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짝대기 2개가 있으면 C만 4개 뽑았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구별해야 하는 짝대기는 몇 개가 필요할까? 2개가 있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짝대기의 개수는 이 3개에서 1개를 뺀 2개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문자 4개와 짝대기 2개 총 6개잖아. 총 6개지? 그 6개 중에서 자 6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짝대기가 들어가야 하는 2개의 자리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골랐다. 그 여기는 어느 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A가 들어가는 거고
요거 사이에는 B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6개 중에서 짝대기가 들어가야 하는 2개의 자리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린 6C는 뭐랑 똑같다고 말하죠? 6C 4와 똑같다 말하죠. 그리고 이 6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6이 의미하는 거는 문자 4개와 짝대기 2개를 합친 거거든. 맞지? 근데 짝대기를 우리 어떻게 골랐었냐? 짝대기는 문자 개수 빼기 1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여기 쓴 수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7에다가 1 빼니까 6이잖아. 맞지? 6C 4를 뜻하는 거지. 자, 우리 3H4를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두 수를 더해서 1을 뺀다. 즉, 두 수를 더해서 1을 뺀다 안에 보면 4 더하기 3 빼기 1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걸 뜻하는 거야. 4 더하기 3 빼기 1. 그 다음은 C 하시고 4 썼죠? 원래는 의미가 여기 2인데 얘가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문자 개수 더하기 이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짝대기 개수. 그리고 문자 들어가는 4자리 뽑았다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짝대기 들어가는 2자리 뽑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맞죠? 그렇게 해서 6C2의 의미가 이런 거였어. 자, 그러면 결국은 중복조합이라는 이 H는 조합인 C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하고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를 하나의 예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거고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NHR이라는 거는 두 수를 더해서 1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수를 더해서 1을 뺀다라는 게 문자 개수와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이사이의 짝대기 개수로 해석을 하는 거고 뽑는다, 알게를 2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계산을 못하진 않아.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지. 아, 이 문제가 C였을까? H였을까? P였을까? 파이였을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번에 우리가 파이를 할 때는 다른 빈 상자라는 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야 라고 정해준 적이 있다. 맞죠? 거기에 맞춰서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는 이 H 있죠? 자, 이 H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쓰는 숫자가 사실 정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고받고 관계가 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했죠. 얘처럼 주고받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로 주는 겁니다. 뭐 편지가 우체통에 간다, 사람이 호텔에 간다 그런 것처럼 주고받고 관계가 되는 건 뒤에서 앞에 주는 거고 자, 같다 H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같다 H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것을 다른 거에 넣는 겁니다. 같은 사과를 서로 다른 접시에 놓는다 이런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복조합에서는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넣는다 라는 걸로 H 문제를 보는 겁니다. 같은 거를 다른 거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 저번에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맞지? 기명투표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밝히는 거고 무기명투표라는 거는 내가 누구 찍은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몇 명이 뽑혔는지만 아는 거거든. 여기 지금 보세요. 2명의 후보가 있어요. A 후보, B 후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6명이 유권자라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지.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 명 한 명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럼 봐봐. 누가 누구 찍은지 모르겠지만 A만 6번 도장을 받을 수 있겠죠. A만 받을 수도 있잖아. 다 A를 찍으면 되니까. 그럼 A 하나, B 5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분명히 후보는 2명밖에 없는데 6개나 만들어졌잖아. 이게 그건 거지. 내가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아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왜? 뽑기만 하는 거잖아. 내가 누구 찍은지 밝히지 않았다. 순서랑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EH6을 계산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뭐
두 수를 더해서 1을 빼면 7, C 6이라고 쓰시고 숫자는 뒤에 게 크면 분리하죠.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7가지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 얘는 H, 얘는 파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필수 예제 15번. 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4개 있습니다. 총 12개의 공이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6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런데 각각의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게 꺼내. 그러니까 얘들아 이미 내가 6개를 꺼내는 것 중에서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미 꺼내져 있어. 하나씩은 이미 꺼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공이 하나 꺼내져 있고 파란색 공도 하나 꺼내놨고 노란색 공은 무조건 하나 꺼내야 되고 추가로 더 뽑는 이 공 3개는 무슨 색깔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빨강일 수도 있고요. 노랑, 파란 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공이 총 12개인데 1개씩 꺼냈으니까 공이 9개 남았잖아요. 9개 공 중에서 꺼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색깔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강 3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빨간 공을 중복해서 꺼낸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색깔이 3개가 있는데 맞지? 색깔이 3개가 있는데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더 꺼내는 겁니다. 색깔 3개 중에서 3개를 꺼낸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야. 남아있는 공 개수 중에서 그 공을 뽑는다가 아니야. 그것만 공을 다 다르게 보기 때문인 거지. 그럼 그 공을 다 다르게 보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공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을 꺼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의 색깔을 꺼내겠다라고 보라는 거죠. 남아있는 게 우연히 3개라서 3, 3으로 겹쳐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2개를 더하면 6이고 1 빼서 5, C3 해서 5C2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16번. 얘들아, 중복조합은 문제 많이 풀어서 손에 익히셔야 돼요. 숙제 많이 잘 하란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괄호가 5개 있는 거야. 맞지? 얘는 지금 괄호가 5개 있는 건데 전개를 해서 항을 만든다라는 거는 여기서 문자 하나, 문자 하나, 문자 하나, 문자 하나, 문자 하나를 딱 꺼내면 항이 딱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 여기는 지금 문자가 X랑 Y랑 Z들이 다 각각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3개 중에 1개 꺼내고 1개 꺼내고 1개 꺼내고 꺼낼 거잖아. 꺼내다 보니까 X만 만약에 5개 꺼내졌으면 그 항은 X 5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자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꺼내서 어떤 하나의 항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문자의 종류는 X, Y, Z 3개죠. 근데 내가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면 8이니까 7C5가 되고 7C2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요게 이제 항의 개수를 뽑는 문제. 자, 사실은 이제 중복조합에서는 여기서부터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필수예제 7번, 17번이랑 요 필수예제 18번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는 지금 보는 이 필수예제 17번이 제일 초창기 모델이고요. 요게 조금 더 진화한 거,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 다 풀 줄 알거든, 애들이 이제. 자, 무슨 얘기인가 보자.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데 1번 조건, 2번 조건은 차이가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다라는 것의 의미는 0이거나 양의 정수란 뜻이에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란 얘기겠죠. 자, 0 쓸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 음이 아닌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3개의 합을 10이 되게 하는
순서쌍이 몇 개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는 10, 0, 0이라고 해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양의 정수라는 거는 자연수만을 써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0이 올 수 없어요. 세 개의 합에 10이 되게 하는 x, y, z에는 숫자 0을 쓸 수 없고 오로지 자연수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10을 만드는 거잖아. 10을 만드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10개의 칸이 있어. 10개의 칸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1번 문제 푸는 거야 지금. 다 x로만 채우면 여기 숫자 10이 부과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x 하나를 y로 바꾸면 얘는 9, 얘는 1, 얘는 0이 부과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10개의 칸 안에 세 가지 종류의 문자로 채우는 거죠. 문자의 종류는 3개인데 채워야 되는 칸은 10개의 칸이잖아. 그럼 나는 세 가지 종류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을 해서 10개를 뽑아서 채우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문자의 종류는 3개밖에 없어. x, y, z 3개밖에 없는데 그 놈을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일단 뽑아. 즉 x만 10개 뽑아도 되고 섞어서 10개를 뽑아도 되겠지. 그리고 그게 여기 채워졌다라는 거는 x가 9개라는 거는 여기다가 9라는 숫자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3h 10은 둘이 더하면 13이니까 12c 10, 12c 2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10개 만들기, 10칸 채우기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종류 가지고 10개 채우기. 그러면 거기 만약에 문자가 안 뽑힌 게 있으면 그거는 0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가 지금 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10개의 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의 정수다, 즉 자연수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0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야. 0을 쓸 수 없다의 의미가 뭐냐? 최소 1이라는 숫자는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하나씩은 무조건 뽑아놨다라고 보는 거지. 하나씩이 무조건 뽑혀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여기에 1이라는 숫자는 쓸 수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러면 칸이 몇 개 남았냐? 7개가 남았어요. 남아있는 7개 칸에다가 x를 다 채우든 y를 채우든 섞어서 채우든 무조건 0은 쓰지 않습니다. 왜? 적어도 하나씩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개의 문자가 있죠. 7개의 칸만 채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자연수라는 거는 1, 1, 1을 주었어 라고 생각하면 7만 더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7을 만들기 위해서 3개 중에서 7개를 뽑는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더하면 10이니까 9C7, 9C2다 라고 보는 겁니다.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 얘가 제일 초창기 모델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더 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문제는 몇 개 중에 몇 개 만들기 하시고 양의 정수 문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씩 깔고 간다라고 하고 남아있는 거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조금 더 진화된 모델인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얘들아 비슷해. 4개 더해서 10이야. 4개 더해서 10. 만약 이 4개 더해서 10인 문제가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문자는 4개인데 칸이 10개야. 그렇게 생각하면 4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10개 뽑아서 채우자.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자연수 문제다라는 걸로 바뀐다면 1씩 깔고 6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4H6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 모델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쪽 문제를 보면 일단은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그 말은 숫자 0을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에 무슨 조건이 붙었느냐? A, B, C, D 중에서 0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0을 쓰기는 쓰는데 2개를 써야 되는 거야. 2개. 무조건 2개만 써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누가 0일까 정해야겠죠. 맞아요? A, B, C, D 중에서 누가 0인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4개의 문자 A, B, C, D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걔를 0으로 잡아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얘네가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이 아이는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0을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자연수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연수 문제로 바뀌었고 얘가 0, 0인데 우리는 1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C 더하기 D를 10이 되게 해야 하고 걔는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1, 1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1 하나씩 깔았다라고 생각하면 숫자 8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C, D 2가지 종류 중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8개를 더 꺼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0이 AB인 거지 4C라는 거는 AB일 수도 있고 AC일 수도 있고 라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EH8에다가 4C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C이고요. 자, EH8은 둘이 더하면 10, 1을 빼면 9, C 8인데 1로 바꾸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는 쟤네들을 계산하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쉽지 않을 건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 함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딱 더 정리하는 거야. 지금 정의역에 1, 2, 3이라는 애가 있고 공역에 4, 5, 6, 7이라는 아이가 있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만약에 그냥 함수라고 묻는다.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길은 4가지, 2도 4가지, 3도 4가지 있다. 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돼. 굳이 내가 이거를 기호를 써야 되나? 알면 쓰고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대 1이라고 말을 하면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므로 1은 4가지, 2는 3가지, 3은 2가지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지금 1번이 1대 1에 해당하는 얘기야. 2번이 뭐냐?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x에 있는 값이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y도 서로 다른데 대소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뭐 크기가 다른 두 개는 크기가 이런 식으로 가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1, 2 중에 2가 더 커. 1, 2가 만약에 4랑 7로 갈 거야 하면 이건 1로 가고 이건 1로 가라.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는 작은 대로 가고 큰 거는 큰 대로 가 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 예를 든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2보다 큰 3은 갈 수 있는 길을 잃은 거지. 왜? 3이 2보다 큰데 2가 7로 가버리면 3은 갈 곳이 없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어차피 하더라. 얘네 3개가 화살표 3개를 쏘면 이 4개 중에서 3개의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숫자 3개가 필요하겠죠. 맞죠? 이 4개 중에서 우리는 화살표를 받을 3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느냐? 4개 중에서 일단 3개를 골라. 3개를 골랐을 때 만약에 그것이 이거다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1로 갈 건데 알아서 크기 순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굳이 내가 화살표를 줄 필요 없이 저절로 간다라는 거죠. 저절로 간다라는 거를 자동 배열이라고 할 거고요. 자동 배열 문제라는 거는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뽑는 조합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거야. 그래서 1대1은 내가 4p3 하기로 했고 얘는 4파이 3 하기로 했어. 왜?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화살표를 쏘니까 정의역의 원소 개수, 공역의 원소 개수 이렇게 해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동 배열 문제. 얘는 1대1 문제. 자, 그러면 세 번째 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x1, x2가 크기가 존재하죠. 그랬을 때 fx1과 fx2도 여기 크기가 존재해요. 요까지만 보면 위의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자동 배열. 자동 배열 문제라는 거는 조합 문제입니다. 조합 문제.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 뭐가 붙었니? 밑에 등호가 붙었죠. 등호가 붙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기가 화살표를 쏘는데 예를 들어 이건 거야. 1이 4로 가. 그럼 2도 4로 갈 수 있는 거야. 같은 숫자로 갈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같은 숫자로 갈 수 있다는 뜻은 4라는 거를 2번 뽑을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아까 내가 4, 5, 6, 7, 4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는 거야.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왜?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같으면 안 된다 해놨으니까. 그런데 여기 등호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 4개 중에서 같은 숫자로 화살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니까 내가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내는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x1, x2가 이런 대조관계일 때 화살표를 받는 아이가 크기도 존재하고 여기 등호가 붙어 있다면 중복 조합인 H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정의역이 공역으로 화살표를 준다. 자, 네 가지입니다. 함수는 중복 순열, 1대1은 그냥 순열, 자동 배열 문제는 조합이고 자동 배열에 등호 붙으면 중복 조합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하는 문제니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들아 여기까지가 중복 조합 문제긴 한데 사실 중복 조합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야. 엄청 많아, 알겠지? 그걸 우리가 확인 체크와 연습하는 문제집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